우리가 연습 문제, 이번에 있는 연습 문제는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working with primitive data type, 요거네요. 그죠? 요거를 여러분이 진행해 봤을 텐데, 우리가 요 알파벳, A, B, C, D, E, F, 요 알파벳을 우리가 Shift라는 걸 통해서 이제 돌리는 거죠. 그죠? 만약에 Shift를 두 번 하게 되면, 그죠? Shift를 두 번 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화면이 출력이 돼야 되고, Shift를 네 번 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출력되고, 그래서 이렇게 서큘러하게 돌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부분은 여러분 뭐 어떤 학문이라기보다도 기술이라기보다도 여러분이 로직만 잘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죠? 로직만 잘 세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때 이제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뭐 명령어는 우리는 뭐 스트링에 length라는 것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고, 스트링에 우리가 뭐 char 코드 이런 것도 써야 될 테고, 그다음에 뭐 스트링에 from char 코드 이런 것들, 이런 함수들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구현을 하면 되는 겁니다. 요거는 한번 여러분이 충분히 머리를 그냥 로직이니까 여러분이 머리를 잘 짜면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엑서사이즈 이 부분은 여러분이 해보시면 되고, 우리가 working with reference type, 그래서 우리가 reference type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바스크립트에는 객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의 종류가 많지는 않죠. 어레이 객체, 그다음에 불린 객체, 데이트 객체, 펑션 객체, 매스 객체, 넘버, 스트링, 레귤러 익스프레션. 근데 이거는 이미 우리 앞에서 봤죠. 불린 객체, 그다음에 넘버 객체, 그다음에 스트링 객체. 이건 이미 봤죠. 그렇죠? 이 넘버 객체는 사용자가 어떤 값을, 즉 new에서 앞에서 보신 것처럼 new에서 여기다가 어떤 값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하게 되면 float 데이터 타입인 형태의 넘버 객체가 되는 거고, 여러분 여기다 그냥 소수점 없이 정수형만 집어넣으면 인티저 형태의 이제 넘버 변수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미 앞서 보셨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되고, 어레이도 역시 여러분 객체입니다. 어레이. 그래서 여러분 어레이도 이렇게 똑같은 거 여러분 뭐 friends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철수, 영희 뭐 이렇게 해도 되지만 오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new array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이 선언하면 되는 거죠. 철수, 영희 이것들을. 그렇죠? 철수, 영희 뭐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텍스를 사용하든지 간에 이제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죠?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에 대한 거는 우리가 뒤에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데이터라는 거 역시도 그냥 일반 데이터 타입인 것 같지만 얘도 하나의 오브젝트다. 그 다음에 펑션도 하나의 오브젝트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펑션도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 얘도 하나의 오브젝트인 거예요. 오 펑션. 그래서 이거 역시도 하나의 오브젝트예요. 오브젝트. 펑션이라는 애를 레퍼런스하고 있는, 펑션이라는 거를 레퍼런스하고 있는 레퍼런스 오브젝트. 그다음 매스 이런 것들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브젝트는 우리가 이렇게 new에서 생성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중괄호로다 이렇게 선언하는 이 객체를 우리가 리터럴 오브젝트라고 한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타이핑해서 만드는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리터럴 오브젝트라고 하고, new에서 이렇게 만드는 건 그냥 일반 오브젝트. 그래서 여러분이 리터럴 오브젝트랑 일반 오브젝트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브젝트.create라고 해서 해당 오브젝트를 통해서 새로운 오브젝트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의 오브젝트를 통해서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값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알겠죠. 모든 건 여러분이 다 해보시면 되는 건데, 그죠? 안 하게 되면 이제 뭐 그냥 머리로다가 이해만 하고 끝나게 되는 거고, 여러분이 해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여러분 불필요한 걸 이제 지우고 한번 보도록 하죠.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게요. 리터럴 오브젝트, 리터럴. 오브젝트 하나 만들 건데, 이 오브젝트의 네임은 오브젝트의 속성. 아이고. 오브젝트에다가 우리가 속성 하나를 만들 건데, 네임은 홍길동 이렇게 만든다. 그죠? 우리는 카피라고 할 수 있다고 했죠? 오브젝트의 create return.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 해볼 수 있네요. console.log. 얘는 누구니? 그죠? console.log 오카피의 name이라는 건 뭘까? 해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한번 run을 하고 얘를 가져다가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내용도 카피하나요? 그렇죠. 내용도 카피하네요. 그렇죠? 내용도 카피하네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내용까지 카피한 완전히 새로운 오브젝트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게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얘는 카피를 한 거고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카피를 하나 선언하고 그죠? 카피에다가 리터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카피 2로 해야겠군요.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는 기본적으로 콜 바이 레퍼런스야.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 객체가 하나 있는 거죠. 리터럴이 하나 있는 거고 리터럴이 있는 거고 카피라는 게 이제 하나 생기는 거지. 그렇죠? 그 하나가 카피를 통해서 카피라는 게 하나 생긴 거예요. 카피라는 게 하나 생긴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카피 2는 누구예요, 여러분? 그렇지. 누군가 하나가 더 얘를 가리키는데 그렇게 가리키는 레퍼런스 베리스 이름이 카피 2인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결국은 특정 시점에 얘를 가리키고 있는 건 두 개가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가 메소드에 우리가 프로퍼티, 즉 속성에 접근하기 위해선 오브젝트.프로퍼티 이름 하면 접근할 수 있다는 거. 오브젝트.메소드 하면 호출할 수 있다는 거. 호출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파라미터를 던져서 호출할 수 있다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프로퍼티에서 이렇게 접근해도 되지만 이렇게 블랭킷 노테이션도 접근할 수도 있다. 무슨 얘기냐면 뭐 너무 그냥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한 얘기인데 이 네임이라는 게 결국 프로퍼티잖아요, 여러분. 프로퍼티. 그죠? 프로퍼티니까 여러분 이 네임을 접근할 수 있을 방법은 console.log에서 리터럴의 네임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 console.log 할 때 리터럴의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누굴 더 많이 쓰겠어요, 당연히? 이 방법을 더 많이 쓰겠죠. 아래 거보다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위에 거 써야 될 경우랑 아래 거 써야 될 경우가 물론 분리는 되는데 보통 이제 프로그램 개발할 때는 위에 걸 통해서 많이 구현하겠죠. 하지만 둘 다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새로운 프로퍼티도 언제든지 추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로운 메소드도 언제든지 추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추가한 속성을 런타임 시에 삭제할 수도 있고, 딜릿 통해서. 그럼 이렇게 분명히 객체가 생성되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created object. 객체가 분명히 생성된 거지, 뭐야. 근데 객체가 생성되어진 시점에 또 추가할 수 있다는 거야. new, 이렇게 런타임 시에 컬럼을 추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add 런타임 시 이렇게 추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런타임 시 추가하는 것도 심지어 모두 가능해. 메소드도 런타임 시에 추가가 가능하다. 심지어 또 모두 있어요. 런타임 시에 삭제하는 것도 가능해. 메소드를 삭제하거나 어트리뷰트를 삭제하거나 런타임 시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것도 보시는 것처럼 객체에다가 프로퍼티를 정의를 할 때에 그죠? ECMA5, ES5에 이제 더 사용할 수 있는 건데 define property라는 이 메소드를 통해서 내가 O라는 객체에다가 객체 이름이 O잖아요. 객체가 O죠. O라는 객체에다가 A라는 속성을 추가할 건데 그 A라는 속성의 초기 값은 37을 갖고 writeable은 false, 즉 쓰는 게 가능하지 않아. 그럼 결국 뭘 정의한 거죠? 그렇죠. 메소드에다가 아니 죄송해요. O라는 객체에다가 A라는 속성을 정의할 건데 그 속성은 변경할 수 없는 상수와 같은 속성인 거죠. 그죠? 이렇게 값을 아무리 중간에서 이렇게 20으로 바꿔치기를 하더라도 값은 안 바뀐다. 왜냐하면 상수기 때문에. 앞서 우리가 한번 설명드린 거죠. 한번 볼까요? 그래도 우리는 여기다가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잘 알으셔야 돼요. 그죠? 스크립트 쉽지 않아요. define property. O 리터럴에다가 하나 또 만드는 거죠. 속성을. new attr2를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속성을 만들 건데 이 value는 new value 2로 할까요? 그 다음에 writeable false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디버깅도 한번 보도록 하죠. 그죠? 우리가 여기 오셔서 이렇게 할 건데 소스에 와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디버깅을 찍을 수가 있죠. 소스 탭에 와서 소스 탭에 와서 원하는 위치에다 이렇게 디버깅을 찍고 다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면 여기 와서 쓰죠. 이 시점에 현재 oLiteral이라는 객체 oLiteral이라는 이 객체는 속성이 두 개가 있네요. name이라는 속성이랑 new attribute라는 게. 근데 이거를 딱 진행하게 되면 이렇게 속성이 하나가 더 추가되죠. 런타임 시.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 있는 이 객체들은 모양이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해요. 다른 프로그램에 있는 보통 객체는 클래스를 정의하는 시점에 모양이 딱 결정이 나고 런타임 시에는 모양은 안 바뀌어. 안에 있는 값들만 바뀌는 것 뿐이죠. 근데 이 자바스크립트는 런타임 시에 모양도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위크한 데이터 타입, 어떻게 보면 플렉서블한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객체는 맵으로다도 보통 이제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면 이거 객체예요. 그죠? 오맵이라는 객체인데 이 객체는 우리가 맵으로다가도 많이 사용된다. 그래서 이 객체의 Q1, Q2, Q3라는 이 속성을 갖고 있는데 각각의 속성의 값들은 얘다. 여러분이 나중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오맵의 이 객체의 Q1의 값은 value 1이 지킬 테고 오맵이라는 것의 Q3의 속성은 value 3가 지킬 테고 이러한 것들도 가능하다라는 거 맵 형태로다도 많이 사용한다.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제 또
어레이는 워낙 많이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레이 없이는 이제 코딩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도 되죠. 어레이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죠, 여러분. 리터럴 어레이랑, 그죠? 이렇게 어레이를 이렇게 정의하는 리터럴 어레이랑 뉴 어레이에서 이렇게 정의하는 이제 오브젝트를 통해서 정의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돼요. 나는 리터럴 어레이를 사용해서 어레이를 정의하셔도 되고 어레이 객체를 통해서 정의하셔도 되고. 그럼 푸시라는 건 뭐냐면 해당 어레이에다가 뒤에다 이걸 추가하는 거죠. 5, 6, 7, 8을 뒤에다 추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어레이에는 지금 값이 뭐가 있어요? 1, 2, 3, 4가 있는 거죠. 1, 2, 3, 4가 이렇게 있는데 뒤에다가 푸시해서 추가하는 거죠. 5, 6, 7, 8을. 그 다음에 특정 어레이에 접근하고 싶으면 우리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몇 번째요? 첫 번째니까 당연히 1이 지키겠죠. 근데 여기서 5는 당연히 누구예요? A 어레이. A 어레이는 쫓아가 보면 5, 6, 7, 8을 처음 넣은 어레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당연히 5겠죠. 5. 그 다음에 어레이에 있는 각각의 아이템들을 우리가 조인할 수 있다. 특수 문자로다가 결국 스트링이 리턴되는 거죠. 어레이에 있는 각각의 아이템들을 조인, 요 문자로다가 조인할 수 있다. 결국 리턴되는 데이터 타입은 누구예요? 스트링이 리턴되겠지. 그 다음에 어레이에 랭스 하면 해당 어레이에 있는 아이템들의 수,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죠. 4.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레이는 여러분 엄청 잘 써야 돼요. 프로그램 할 때. 그래서 어레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들이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 있죠. 워낙 많이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레이에서 사용되는 가장 보셨던 것 중에 이제 조인 좀 전에 봤고, 뒤에다 추가하는 거 푸시, 그 다음에 뽑아내는 게 팝. 그죠? 팝이라는 건 어디서부터 뽑아요? 라스트 엘리먼트. 어레이의 맨 뒤에서부터 이렇게 하나씩 뽑아내는 게 팝. 그죠? 그 다음에 소트는 해당 어레이를 여러분이 정렬할 때, 어레이에 있는 컨텐츠를 알파벳 순서로 이렇게 정렬할 때 사용하는 게 우리가 sort. 그 다음에 shift는 이제 돌리는 거죠. 그죠? 돌리는 거. 그 다음에 splice는 여러분 이제 워낙 막강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게 splice. 잘라내는 거, 그 다음에 자르면서 추가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방에 할 수 있는 게 이제 splice라는 게 이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레이는 여러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가 8번을 또 쓰기에는 좀 양이 많네요. 그래서 8번을 싹 닫고 우리 9번을 하나를 만들죠. A09의 자바스크립트 어레이로 할까요? 물론 자바스크립트 안에 있는 어레이니까. 그래서 바디에다가 스크립트 바 fruit.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쓰세요. 애플, 그 다음에 바나나, 뭐 체리,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fruit에 푸시,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푸시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걸 이제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뒤에다가. 뭐 키위 같은 거 넣고 싶다. 키위. 콘솔.로그 결과를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번 지금 우리가 9번이니까 9번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되고, 얘를 우리는 크롬에서 보시면 되죠. 에러가 있네요. 그죠? 팝인데 오타가 있네요. 어디가 오실래요?
푸시. H가 빠졌네. 푸시. 애플, 바나나, 체리, 키위 이렇게 들어가죠. 푸시. 여기다가 있는 바나나에 그 다음에 팝. 팝 하면 이제 하나가 빠진다고 했죠. 그러면 콘솔.로그 아이템 팝 한 놈이 누구일까? 로그 보면 되겠죠. 그죠? 테스트 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다. 보면 빠진 게 누구예요? 키위가 빠지고 배열에서 빠진 게 확인되죠. 팝. 팝. 팝 같은 거 있고 그 다음에 시프트는 여러분이 돌리는 거죠. 그죠? 시프트는 이제 돌리는 거지. 시프트를 하게 되면 현재 상태에서 시프트를 하게 되면 애플은 사라지고 그죠? 만약에 시프트를 하게 되면 애플은 사라지고 바나나, 체리, 키위만 남게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시프트 하게 되면 바나나, 체리만 남죠. 왼쪽으로 다 밀리면서 그죠? 왼쪽으로 다 이렇게 밀리 시프트니까 애플은 사라진 거고 바나나, 체리만 남는 거죠. 시프트. 뭐 그런 거 시프트 다 볼 수 있고요. 여러분 이거 뭐 빼고 지우는 거는 우리 푸시까지만 두고 우리 나머지는 우리 주석 처리. 그죠? 나머지는 주석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주석 처리. 그럼 현재는 플롯이라는 배열에는 이제 4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4개. 그죠? 4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스플라이스라는 걸 쓸 수도 있다는 거죠. 플롯, 스플라이스. 스플라이스 0에서 1. 그래서 한번 찍어 볼게요. 스플라이스는 잘라내겠다. 0번째에서 하나를. 그래서 원래 거도 한번 찍어 놔야지 헷갈리지 않겠네요. 그래서 원래 거는 이제 과일이 4개 있었죠. 4개. 그 다음에 스플라이스를 통해서 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보면 원래는 애플, 바나나, 체리, 키위가 있었는데 스플라이스를 통해서 누가 없어진 거예요? 애플이 없어진 거죠. 애플. 내가 바나나를 없애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1. 인덱스 1에서 하나를 없애겠다. 인덱스 1에서 2개를 없애겠다. 누구를 없애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하게 되면 누구를 없애는 거예요? 체리랑 키위를 없애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체리랑 키위. 이렇게 하면 누구를 삭제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1에서 하나, 바나나. 얘는 바나나랑 체리. 잘못했네요. 그죠? 1에서 2개를 빼는 거니까. 한번 해볼까요? 바나나랑 체리가 삭제되죠. 그렇죠? 여러분이 스플라이스. 근데 스플라이스는 이제 여러분 이제 추가하는 것도 여러분 가능해요. 스플라이스. 그래서 스플라이스는 여러분 삭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추가하는 것도 여러분이 가능하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이제 지우고 푸시를 해서 집어넣으면 얘는 항상 맨 뒤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맨 뒤에. 그렇죠? 얘는 맨 뒤에 들어가는 건데 내가 이 키위를 푸시를 통해서 맨 뒤에 넣는 게 아니라 요 사이에 집어넣고 싶어. 요 사이에.
애플 다음에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라는 건데 이거는 뭐 이제 뭐 쉽죠. 여러분 스플라이스를 쓰면 돼요. 여러분 스플라이스. put 스플라이스 1에서 삭제하지는 않고 키위를 넣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덱스 0에서 죄송해요. 인덱스 1에서 0 삭제하는 건 하나도 없고 키위를 뒤에다 추가하겠다. 그러면 애플, 키위, 바나나, 체리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애플, 체리, 애플, 키위, 바나나, 체리. 애플, 키위, 바나나, 체리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스플라이스는 여러분 잘라낼 때도 사용하지만 여러분이 특정 위치에다 넣을 때도 엄청나게 이제 많이 쓰인다라는 것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익숙하게 잘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배열은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꼼꼼히 하나씩 다 살펴봤습니다. 배열 잘 다루어야 됩니다, 여러분.